자, 지금 등비수열의 합했어요. 이 등비수열의 합은 유도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몇 급 수업에 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유도 과정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등비수열의 합을 SN이라고 놓자. 공비를 곱하고 한 칸 오른쪽에 쓴다. 뺀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공비가 1보다 클 때랑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랑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여기 항수승 첫 번째 항 곱하는 거.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공비 쪽에다 항수승을 붙이고 첫 번째 항을 곱하는 거. 그리고 여기 나눴을 때는 1일 때랑 1이 아닐 때 두 개를 갈라서 생각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 얘가 큰 네모 1번이고요 큰 네모 2번 하러 갈게. 그것도 등비수열 합이에요? 네. 등차수열의 합을 구조 분석했던 것처럼 등비수열의 합도 그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었고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 그랬었잖아요. 등비수열의 합도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쓸게요. SN이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여기 항수승 첫 번째 항 이렇게 돼 있잖니? 그러면 얘를 네모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네모라 생각하시면 얘는 결국 네모가 가만히 있고 거기에다가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괜찮아? 이만큼 네모로 놓게 되면 이걸 풀잖니? 풀게 되면 이렇게 돼요. 네모에다가 아래 n제곱이 있고 빼기 네모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 n제곱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의 모습은 항상 그래요. 이 R이 한글로 공비였잖아.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개수랑 뒤에 있는 상수 이 두 개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반수관계라고 불러요. 반수가 그 소리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반수관계라고 불러요.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그런 거예요. 반수관계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의 합이 있대.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가 있는데 얘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k 값을 정하세요. 그렇게 객관식으로 나왔잖아요.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너랑 너랑 반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k는 얼마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근데 서술형이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수관계 이유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러 가요. 그죠? 일반항을 이제 구하러 가죠. 일반항은 여기가 이제 포인트야. 아마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이 문제는 객관식으로만 보통 내더라고요. 일단 봐. SN에서 SN-1을 뺐어요.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겠지. 그래서 하러 갑니다.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 상수가 붙어있는 것은 빼게 되면 없어질 거라서 일단 나중에 사라지겠죠. n-1을 여기다 집어넣으러 가. 3 곱하기 2의 n-1승 더하기 k까지 왔어요. k는 사라질 거고 앞에 있는 거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왔어. 바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뭐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공통인수를 묶으셔도 되고요. 얘가 2의 n-1승이라고 하면 2를 한 번 더 곱해야 되는 거잖아. 2를 곱하게 되면 이게 6으로 바뀌지. 괜찮니? 그렇게 되면 2의 n-1승이 6개가 있는데 3개 있는 걸 빼라는 거지. 3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얘가 몇 번째부터 성립되는 거야? 두 번째부터 성립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를 첫 번째 식,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해요. 해서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항을 구하러 가. 그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항을 구하라는 소리는 S1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S1은 반드시 A1이잖아요. 반드시 A1이잖아요. 반드시 A1이 되는 거니까 위에다가 1을 집어넣으러 가요. 그러면 6 더하기 K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요. 여기에다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 A의 1이 3 곱하기 2의 0승이니까 2의 0승은 1이잖아요. 3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해라. 정확히 얘기하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정의된 일반항에서 첫 번째 항을 구한 것이고 얘는 첫 번째 항은 S1으로 정의되어 있는 놈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해서 6 더하기 K가 3이 될 거라서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저서적인 풀이에요. 그러면 시험에서 얘가 많이 내는 이유는 보통 애들이 공부를 할 때 연습하는 건 등차수열 가지고 항상 이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에서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는 편이에요. 여기 납득됐어요? 그래요? 하나 더 해봐. 어떻게 어울리러 가지? 어울리러 갑니다. 출발. 3 곱하기 선생님 똑같잖아요. 그러게. 얘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K 값을 구하랜다. K 얼마? 마이너스 6. 왜냐하면 등비수열의 합의 모습이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랑 뒤에 게 반수관계였잖아요. 그럼 공비가 아마 2였을 거라고 얘가. 공비가 2였을 거니까 너는 2의 n제곱 곱하기 2의 1승이니까요. 6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로 볼 줄 일단 아셨어야 되고 얘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K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너랑 반수관계다 보니까 K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처럼 풀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 A의 n은 SN에서 SN-1을 빼자. 이렇게 SN은 너였죠? 6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가 되고 거기에서 빼기 6 곱하기 2의 n-1승 플러스 K가 돼요. 이렇게 K는 사라지고 얘는 6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6 곱하기 2의 n-1승 보이나 몰라? 이게 2의 n-1승이 되는 순간 여기 12 되는 거지. 12 되는 거니까 12에서 6 빼게 되면 6이잖아요. 6 곱하기 2의 n-1승이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얘가 몇 번째부터 성립이 된다고? 두 번째부터 성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너를 1번씩 너를 2번씩 이렇게 하자. 1번씩에서 S1을 구해요. 지금 몇 번 했어요. 이거 서술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 하나 나올 거야. 서술형에서 S1을 구해. 걔는 반드시 A1이 될 텐데 걔를 해보면 3 곱하기 4 더하기 K잖아요. 12 더하기 K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요 새끼 있죠? n 대신에 1을 넣었어요. 1을 넣게 되면 6이잖아요. 6이니까 A1은 6일 거래.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K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야. 할 수 있겠죠? 객관식이라면 그냥 하고요.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일일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하러 가. 구조분석 이게 1번이야. 2번 하러 갈게. 자, 2번은 이거 하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2의 n-1승을 보자. 등비수열의 합이고 공비가 2였어요. 얘의 합을 먼저 구해보자고. 얘 합을 해보면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항수 n개. 첫 번째 1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분모 1이고 분자 1이니까 넌 냅두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너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래. 여기까지 됐니? 공비가 2였잖아요. 공비가 2인데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 숨겨져 있잖아. 그러니까 너랑 반수관계다 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맞겠죠. 괜찮아요? 등비수열의 합이 맞아요. 근데 그때 등차수열 때도 동생이어서 하나 지운 적 있죠? 똑같은 짓을 하러 가요. 여기를 뭐로 바꿀까? 6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6으로 바꾸면 왼쪽 수열의 합보다 5가 더 커진 거잖아. 5가 더 커졌다는 소리는 여기다가 5를 다시 더해야 되고 걔를 써보면 1 곱하기 2의 n제곱에다가 플러스 4처럼 생겨있다는 걸 알아요. 괜찮니? 첫 번째 항이 1이었던 것을 6으로 바꿨을 뿐이야. 6으로 바꾸는 순간 왼쪽보다 5가 커지는 거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보다 5가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5를 해보면 1 곱하기 2의 n제곱에다 플러스 4가 되는 거잖아. 얘가 이런 식이에요.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게 반수관계가 무너져 버린다고. 되지? 이렇게 반수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이렇게 판단하면 돼.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이러구나 라고 판단하면 돼요. 납득됐어요? 등차수열 때는 이랬잖아요. 얘가 어떤 수열의 합이
2n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1처럼 쓰여져 있으면 원래 상수항이 없는 n에거나 2차식으로 돼야 등차절의 합이었잖아요. 근데 상수항이 보이는 순간 두 번째부터 등차절을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랑 뒤에 게 반수관계여야 하는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까지는 판단하자고. 물론 얘도 빨리 푸는 방법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을 마이너스 1로 바꿔놓고 그냥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연습하고 일단 9점만 보자고. 그럼 여기에서 일반항을 구해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얘가 이렇게 SN이 2의 n제곱 더하기 4일 때 A의 1이랑 A의 10 합한 것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바로 보였어야 돼. 아,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로구나.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A의 1은 뭐로 구한다? S1으로 구한다. 반드시 A1과 S1은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1은 S1으로 구한다. 이게 되는 거고 A10을 구하려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이 되는 일반항을 구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러 가요. SN에서 SN-1을 빼. 그러면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2의 n제곱 플러스 4가 있고 빼기 2의 n-1승 더하기 4가 있어. 4는 날라갈 거고 너는 2의 n승에다가 2의 n-1승을 했어요. 너는 2의 n-1승에다가 1을 한번 더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2의 n-1승 하나밖에 없겠지? 이렇게 됐을 거래. 네가 n이 두 번째 항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되는 거니까 똑같아. 이걸 첫 번째 식, 이걸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에서 A1을 구하자. A1은 반드시 S1일 거고 걔를 해보면